이제 주행을 시작했고요. 먼저 뒷좌석부터 잠깐 느낌을 전달 드리면, 이번에 이 GV80에 새롭게 장착된 기능 중에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앞쪽에 있는 카메라랑 내비게이션, GPS를 활용해 가지고 도로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서스펜션을 전자적으로 제어해서 좀 더 안정성과 승차감을 확보해 준다라는 개념인데, 일단 느낌상으로 어떤 게 생각이 나느냐 하면 그 벤츠 S클래스에 적용되어 있는 매직 바디 컨트롤이 생각이 나죠. 근데 지금 일단 뒷좌석에서 승차감 부분은 일단 매직 바디 컨트롤 느낌은 없고, 전체적으로 좀 안락하긴 한데 의외로 작은 잔진동들이 좀 꾸준하게 계속 들어와요. 뭐 좀 불쾌한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미세하게 잔진동들이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요거는 세팅이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안락하긴 합니다. 근데 기대했던 거는 일단 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있다고 하니까 기대했던 부분은 승차감이 아주 매끈한 느낌이면 좋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단단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막 딱딱해가지고 퉁퉁 튀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 안락한데 미세하게 잔진동들이 특히나 여기 시트 등받이 부분 쪽으로 좀 전달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뭐 공간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아까 보셨던 모델은 5인승 모델이었고요. 지금은 7인승 모델입니다. 근데 뒷좌석 지금 3열을 세워 놓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3열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트렁크 쪽에서 2열, 3열을 각각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기 3열 시트가 적용이 될 경우에는 이게 그 2열의 통풍 시트랑 2열의 전동 시트 요게 옵션이거든요. 그 옵션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3열이 있는 7인승을 선택하게 되면 이 2열 시트의 슬라이딩 부분, 지금 슬라이딩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슬라이딩이 되죠. 근데 요게 아까 영상에서 보셨을 때는 5인승 모델은 슬라이딩도 전동이었어요. 근데 이게 7인승이 되게 되면 이 옵션을 선택하더라도 2열 시트의 슬라이딩은 수동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7인승하고 2열 전동 시트가 이제 충돌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7인승 선택하시게 되면 2열 전동 시트 선택하시는 게 조금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리클라이닝은 전동이에요. 리클라이닝까지는 전동인데 슬라이딩은 수동으로 바뀐다는 점,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 옵션에 2열 시트에 통풍 시트까지 옵션으로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인승을 선택하시더라도 2열이 좀 더 쾌적하게 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옵션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이제 통풍 시트까지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슬라이딩도 전동이어서, 이제 리클라이닝도 전동이어서 이 부분까지 같이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2열 리클라이닝이요, 이 상태에서 뒤로 시트를 눕히잖아요. 눕히면 방석까지 같이 올라와요. 근데 이제 그 같은 비율로 올라가진 않아요. 좀 특이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이렇게 그 각도 그대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등받이는 조금 더 많이 넘어가고 얘는 조금 적게 따라 올라오고 좀 특이한 구성인데 기어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등받이가 누우면서 방석도 살짝 올라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방석 높이만 따로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릴 때는 그 2열 등받이는 따라오지 않고 방석 부분만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시면 되긴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시트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눕힐 때 방석도 같이 따라오더라. 요것도 상당히 좀 재미있는 설정이긴 합니다. 이게 등받이를 눕히게 되면 상당히 많이 눕네요. 이야, 이렇게 누우면 그 대형 세단들보다 훨씬 더 편하죠. 이게 지금 등받이 각도 자체가 웬만한 세단들보다는 훨씬 더 편해 가지고, 물론 이제 G90의 완전 VIP 시트, 거의 G90 VIP 시트 수준으로 누운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요 2열의 등받이 리클라이닝 각도는 상당히 편한 각도까지 눕힐 수 있어서, 뒷좌석에 이제 자녀들이 좀 주로 이제 많이 자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편안한 자세로 유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요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좌우에 선바이저가 적용되어 있는데 요거 전동식이에요. 그래서
창문 올리는 버튼을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 창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창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올리면 선바이저가 전동으로 올라옵니다. 이중 접합 유리가 좌우 창문이랑 앞 유리에 적용되어 있어서 차음도 상당히 잘 되고요. 여기 이제 화장 거울과 조명 요것도 옵션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열 옵션에. 자, 그리고 이 암레스트는 내리게 되면 별도로 무슨 뭐 엔터테인먼트 조절하는 기능 같은 것은 추가되어 있지 않고요. 이 속에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 높이가 조금 그렇게 높진 않네요. 보시는 것처럼 어깨가 이 시트 높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보통은 시트가 조금 더 올라와서 여기 정도까지 와야 좀 파묻히는 느낌이 드는데 2열 시트 높이는 조금 낮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무래도 이제 3열에 또 누가 앉게 되면 2열 시트가 너무 높으면 시야를 가리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걸 감안한 건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시트가 이렇게 어깨 위까지 조금 여유있게 커버하는 거에 비하면 2열 시트는 높이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헤드레스트는 비교적 푹신푹신하게 잘 편안합니다. 이쪽에도 여기가 나무가 적용돼 있어서 이 느낌은 상당히 좋긴 하네요. 아까 보셨던 시트는 이제 아이보리 컬러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블랙 컬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편하게 타기에는 블랙이 좀 더 편한 부분들이 있겠죠. 가죽은 나파 가죽이 적용돼 있어서 느낌은 상당히 좋고요. 알루미늄 느낌. 이쪽에 여기가 플라스틱 부분이 여기가 조금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 고급스러운데 여기까지도 지금 그 가죽이 적용돼 있잖아요. 근데 1열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도 여기도 역시 가죽은 적용되어 있구나. 근데 여기는 가죽이 폭이 좀 좁아 가지고 눈에 많이 들어오진 않네요. 여기 가죽 적용되어 있으면 완전히 고급스러울 텐데. 자, 알겠습니다. 자, 지도를 켜고 자, 그러면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그랜저 때처럼 이게 다이얼을 돌리면 딱 가 있는 게 아니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R로는 한번에 한번 세게 돌려야 되네. 그리고 P는 버튼을 눌러서 P. 이건 지금 여기 파란색 가이드는 핸들을 감은 정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핸들을 감으면 이쪽으로 갈 거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지금 100m를 가서 좌회전을 하라는 건데 어떻게 표시가 나는 거지? 지금 내비게이션 그림이 지금 3개가 나와 있어요. 여기는 3D이고 이거는 2D이고 이건 증강현실이고 3개가 다 나오네요. 계기판은 입체고 상당히 특이합니다. 네. 이거 입체는 확실히 예전보다는 확실히 더 입체감이 확실히 좋네요. 지금 ISG가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요. ISG도 끄는 게 어디 있겠죠? 있을 텐데 지금은 ISG가 적용되어 있어서 시동이 꺼지네요. 시동이 걸릴 때 진동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짝 움직여 가지고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해서 바로 또 시동이 꺼지진 않습니다. 어떤 차들은 잠깐만 이동해도 바로 시동이 또 꺼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차는 시동을 걸고 나서 잠깐 이동하고 나면은 바로 꺼지진 않네요. 자, 이제 증강현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온다고? 종류가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요. 여기 지금 파란색 선이 있잖아요. 여기 파란 선. 요 선이 이렇게 굽어지면서 그 가는 방향으로 가라고 이렇게 바뀔 줄 알았는데 이 선이 없어지고 그냥 딱 지금 왔는 그 포인트에서 화살표가 나오네요. 자, 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원래 이 개념은 이 화면보다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좀 더 적합한 개념으로 먼저 사실 발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BMW 그 본사 갔을 때 그쪽에서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한 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BMW가 제일 먼저 활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면적을 키우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증강현실을 입혀가지고 실제 도로 화면에서 만약에 저쪽 도로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화살표가 저 도로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지게끔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건 적용이 안 되고 있고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안 되고 있고 지금 현대차가 먼저
증강현실에 적용된 내비게이션을 선을 보였는데 생각했던 거랑은 작동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링 상태에서 소음 진동은 뭐 확실히 6기통이라 좀 무난하긴 하네요. 4기통 2.2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달달거리는 느낌도 훨씬 더 좋고, 소음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진동도 많이 줄어들었긴 한데 그래도 진동이 전혀 없진 않아요. 그래도 역시 가솔린보다는 진동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기대하기는 이쪽에 이런 형태의 그래픽이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갈 길을 표시해 주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랑은 좀 상황이 다르군요. 오히려 지금 요 그래픽 자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그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오히려 더 보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빠지라는 신호가 나오긴 하죠. 예, 신호가 나오긴 하는데 이 파란색 이 선 자체가 이렇게 굽어져서 그 길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여기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죠. 여기 이제 어차피 제일 앞이기도 하니까 여기에 오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라고 계속 똑같네요. 결국은 아까 그 파란 선이 없어졌잖아요. 원래 기대했던 거는 파란 선 자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걸 원했는데 파란 선이 휘어지진 않고 직선은 없어지고 방향 표시만 나오는 것으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작동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있으면 아무래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보니까 좀 정보를 확인하는데 좀 쉬울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지금 여기 보시면 차선도 이렇게 좀 복잡하잖아요. 이런 데들은. 그러면 어느 쪽 차선을 타야 되는 거, 잘못하면 역주행을, 역주행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대한 정도는 여기서 딱 요 기둥하고 요 기둥 사이에 이쪽으로 들어가라라는 게 표시가 되는 걸 원했던 거였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주행에 좀 집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봐, 이게 기대했던 거랑 확실히 좀 달라요. 증강현실이 지금 6기통 3.0 디젤 엔진에 274마력의 토크가 60kgm인데요. 사실 이제 3.0이면 토크발이 상당히 좀 있죠. 그래서 기대하게 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속도가 올라가니까 이 사이드 볼스트가 저절로 이렇게 조여주네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꾼 거 아닌데도 자동으로 이게 조여주게 돼 있네요. 이것도 물론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일단 첫 느낌은 3.0 274마력 디젤 엔진에 기대했던 것만큼 이렇게 힘이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일단 처음에 일반적으로 도로에서 출발할 때 비교적 부드럽게 출발해 주는 느낌이 있고, 그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 스트레스 없이 출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무난하긴 한데, 근데 이제 그동안 디젤 3.0 엔진이 국내에 잘 없다 보니까 모하비 이 베라크루즈 이후에 그동안 잘 없었잖아요. 2.2로 막 통일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새롭게 6기통, 그것도 직렬 6기통 이제 3.0 엔진이 새롭게 등장을 하다 보니까 좀 기대를 한 부분이 있는데, 기대에 비하면 지금 이렇게 한 100km 정도에서 방금 제가속할 때도 킥다운을 해봐도 토크발이 강하게 확 이렇게 와지는 정도는 아니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토크가 지금 이 차는 60kg에 타고, 그 다음에 BMW의 3.0은 6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좀 차이가 날지 모르겠는데, BMW X5의 3.0 디젤이면 그래도 이 정도에서 이렇게 밟으면 좀 묵직하게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날 텐데, 그 부분은 기대보다는 또 조금 약한 느낌이네요. 지금 그 팰리세이드도 이 정도 비슷한 덩치에 2.2 가지고 버텼던 걸 감안하면 사실 3.0이면 역시 그래도 힘이 아무래도 2.2보다는 확실히 더 좋긴 하네요. 좋긴 한데 좀 기대만큼 아주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더라. 그 정도로 전달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엔진 사운드도 지금 조금 특이한 게, 가속을 해보면 뭔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약간 특이한 느낌의 엔진 사운드가 좀 전달이 되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디젤차 특유의 좀 거부감이 나는 그런 사운드는 아니고요. 아주 경쾌한 느낌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저번에 현대차에서도 디젤 엔진 중에 경쾌한 느낌의 사운드를 제공하는 그런 엔진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아주 경쾌한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지금 약간 지금 이렇게 가다가 100km에서 킥다운을 해보면 앞이 이게 살짝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노즈 다이브도 조금 있는 편이고, 전체적으로 승차감 세팅 자체는 대체로 좀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 주행할 때는 엑셀을 밟으면 앞이 살짝 들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면 자동으로 지금 사이드 볼스터가 조금 더 조여져 가지고 몸을 잘 잡아주고요. 확실히 덜 들리네. 지금 다시 지금 약간 언덕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 100km로 가다가 엑셀을 밟으면 확실히 덜 들리죠. 와, 차이가 나네요. 근데 스포츠 모드로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막 되게 단단해진 느낌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도 거동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 앞이 이렇게 쑥 이렇게 들리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들리는 느낌이 사실 거의 없을 정도로 야, 이거 좋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커스텀 모드에서 서스펜션을 스포츠로 선택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 스포츠 모드가 되면서 확실히 이제 토크감도 조금 더 세집니다. 아무래도 기어 단위 하나 더 내려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제네시스 G80이 출시가 되면서 주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노이즈 캔슬링인데, 로드 노이즈를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소음을 줄여주는 그 로드 노이즈 특화된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되어 있다고 해서 RANC라고 부르죠. 근데 지금 이거는 진짜 되게 어려운 게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RANC가 켜졌을 때랑 꺼졌을 때가 확인할 수 있으면 비교가 되는데, 이게 지금 밑에 흡음재를 넣어서 소음이 이 정도인 건지 아니면 전자적으로 지금 소음을 잡아서 이 정도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쨌거나 100km 정도에서 주행할 때 로드 노이즈는 여기가 콘크리트 노면이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조금 더 조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로드 노이즈가 그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써보셨죠? 써보시면 노이즈 캔슬링이 딱 들어오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적막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자동차에 적용되어 있는 노이즈 캔슬링 사실 여러 차들을 타봤지만 그렇게 막 적막하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확실히 하체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많이 약하긴 하네요. 근데 이거 흡음재를 깔아서도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알 수는 없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로드 노이즈를 줄여주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조금은 로드 노이즈가 약간 감소되어 있는 느낌을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 지금 이번에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이 모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속도 세팅까지 다 돼요. 그래서 지금 주행하고 있던 그 속도 그대로 바로 속도 세팅이 됐고요.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속도를 설정을 해주고요. HDA가 적용되어 있고 또 스티어링 휠 어시스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것이 그 방향 지시등만 켜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해 주는 거, 그게 지금 적용되어 있는데 안 들어오네요. 안 되네요. 어떤 상황에서 되는지 모르겠네.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켜져 있고, 그리고 차선을 변경할 수 있다는 표시가 그림이 2개가 뜨는데, 근데 지금 녹색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도 방향지시등을 켜니까 안 들어가네요. 원터치로 켜야 되는 건가? 자, 이 상태에서 원터치로 켜면 안 되죠. 방향지시등을 켜는 순간 저기 그래픽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그 차선 변경 그림이 흰색으로 바뀌어요. 작동이 안 된다는 건가? 어떤 조건에서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지금 옆 차선도 텅텅 비어 있거든요. 근데 왜 안 가지? 설정해서 안 되게끔 설정을 해놨나? 저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시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켰고요. 여기 이제 램프가 나오거든요. 이번에
그 새롭게 내비게이션 연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용 중에 그 고속도로 램프가 나오면 그 램프에서 이제 알아서 속도를 줄여준다라는 게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아, 그렇구나. 속도가 좀 줄어들긴 했네요. 아닌데? 지금 여기 램프인데, 지금 여기 고속도로 램프 맞잖아요. 근데 지금 105km 설정해 놓으니까 105km 그대로 다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아, 이 정도는 차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유지를 하고 있는 건가? 그거까지도 확인이 조금 안 되네요. 네. 핸들을 잡으십시오가 되게 빨리 들어오네요. 지금 약간 커브길인데 차로 유지를 해주는 실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차로 가운데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근데 이제 차로 유지하는 시간은 아무래도 이제 커브길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현대차에서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새롭게 발견된 부분이 뭐냐면, 저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여러 번 요청했던 내용이 적용되어 있는 게요, 옆에 차들이 지나갈 경우에 그 차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그래픽으로 적용돼요. 와, 대박. 와, 지난번 그 테슬라 시승하면서 이쪽 테슬라 모니터에 옆에 지나가는 차들이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픽으로 표시가 됐었는데, 지금 이 차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가 돼요. 와, 지금 저 차가 이쪽에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 잡히거든요. 오, 지금 이 차를 잡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차가 어떤 형태의 모션을 취하게 되면 그거를 이 차가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와, 이거 적용을 해놨네. 근데 이거는 이름이 없나? 왜 설명에 빠져 있을까요?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커졌습니다. 커져가지고 진짜 시원시원하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조금 어른거린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셨는데, 왜냐면 시선을 좀 많이 분산시키니까. 근데 일단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면적이 넓어지면서 시원시원하게 정보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옆에 지나가는 차들의 정보까지 이렇게 그냥 그 기존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는 어떤 특정한 위치에 이렇게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정도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차의 형태가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점, 이거 상당히 훌륭한데요. 지금 스포츠 모드고요. 이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제 차가 좀 키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 좀 약간 휘청하는 느낌은 분명히 있네요. 아무래도 이거는 칼질은 어렵겠다. 아닌데, 뭐 이 정도 칼질은 뭐 충분할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급차선 변경하면 아무래도 이제 롤이 좀 휘청하고 넘어가는 느낌이 좀 있고요. 컴포트 모드로 바꾸면 확실히 컴포트 모드에서는 약간 더 좀 확실히 약간은 호둥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롤이 심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스티어링 자체도 아주 정교하지 않다 보니까 한 박자 늦게 롤이 따라오다 보면 좀 허둥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컴포트 모드에서는 뭐 아무리 좀 고속으로 간다라고 하면 하체를 좀 더 단단하게 세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뭐 아무래도 승차감이 편안한 게 좋긴 하겠지만, 그리고 스포츠 모드가 되면 확실히 급차선 변경에서도 조금은 더 안정감을 유지해 줍니다. 근데 롤 자체는 아무래도 키가 크고 승차감이 부드러운 만큼 롤 자체는 조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 차선 변경은 어떤 상태에서 차선 변경이 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네요. 근데 실내 소음은 지금 뭐 상당히 조용하네요. 확실히 그 로드 노이즈에 대한 노이즈 캔슬링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앞 창문이랑 뒤에 창문 두 개가 다 흡차음 유리도 적용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 소리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기능적으로 아주 특별하진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방금 같은 구간을 지나갈 때는 비주얼은 좋긴 하네요. 뭔가 꼭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비주얼은 상당히 좋긴 합니다. 자, 이제 와서 승차감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승차감은 좋습니다. 아까 뒷좌석에서는 분명히 그 노면에 아주 미세한 요철 같은 것들, 미세한 진동이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불편한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아까 없었다고 말했나요? 근데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앞좌석은 그런 미세한 진동조차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을 정도로 지금 뭐 승차감은 상당히 지금 여기도 지금 잔진동이 들어오는 구간인데 아까 뒷좌석이랑 확실히 들어오는 느낌이 좀 다르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승차감은 비교적 상당히 안락한 편이긴 한데 잔진동이 전혀 안 들어오는 건 아니구나. 앞좌석도 확실히 잔진동이 조금 있긴 있네요. 네. 지금은 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지금 차들도 별로 없고 꽤 한적한 편인데도 핸들을 잡으십시오 경고는 생각보다 빨리 들어옵니다. 네, 스포츠 모드에서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스포츠 모드로 급가속을 해봤는데요. 역시 뭐 아주 폭발적이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3.0이나 되니까 또 힘이 뭐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무난하게 2차급에서는 뭐 딱 적당한 수준이다, 그 정도로 힘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고속까지도 비교적 그냥 꾸준하게 속도를 올려주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역시나 뭐 아주 파워풀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가 처음 선보인 국내 기준 대형 SUV GV80을 오늘 시승을 했습니다. 오늘 출시된 모델은 6기통 3.0 디젤 엔진 한 가지만 출시가 됐고요. 향후에 2.5, 3.5 가솔린 터보 엔진들이 추가로 출시가 될 계획입니다. 자, 3.0 엔진은 직렬 6기통으로 새롭게 개발된 만큼 좀 기대를 많이 모았습니다만, 힘 면에서는 뭐 그렇게 아주 특별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고 따지면 모하비만 하더라도 와, 모하비는 3.0이라 그래도 역시나 토크감이 좀 살아있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모하비 때는 어쨌거나 이렇게 토크가 쑥쑥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스포츠 모드라 조금 있긴 한데, 모하비 때보다도 느낌이 그렇게 뭐 특출나게 더 나았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그 대신 이제 직렬 6기통이 적용된 만큼 회전 질감이나 사운드, 뭐 진동 이런 면은 조금은 더 매끄러워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승차는 4륜 구동인데요. 뭐 아쉽게 그 오프로드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어서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노이즈 캔슬링은 확실히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소음 자체가 좀 비교적 조용한 편이다 라는 정도로 평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로드 노이즈 캔슬링 자체가 뭐 확실히 특출나게 차이가 나는 정도는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소음은 뭐 상당히 잘 잡아놨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킨 상태에서 차선 변경해 주는 거는 오늘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한 번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설정에서 체크가 안 돼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앞에 영상이 보이고 있어 가지고 나름, 근데 이게 이 영상하고 눈으로 보는 영상하고 각도가 화각이 달라요. 이게 더 광각 앵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더 멀리 보여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모니터가 작으니까 영상 자체도 더 작게 보이는 데다가 더 멀리까지 보이고 있어서 증강현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가지고는 좀 어렵고 좀 더 기술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구나. 그냥 저쪽, 이런 걸 놓치는군요. 증강현실에서 저쪽으로 가라고 알려줬는데 제가 딴소리 하느라고 못 봤네요. 미안하다 증강현실. 그래도 기능을 하긴 하네요. 저기 확실히 가야 된다고 제대로 표시를 해주니까. 네, 그리고 승차감은 전체적으로 뭐 상당히 좋습니다. 안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만큼 아무래도 이제 키는 크고 승차감은 안락하다 보니까 상당히 단단한 느낌의 안정감은 조금 부족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 취향에서는
컴포트 모드보다는 스포츠 모드의 서스펜션 세팅이 훨씬 더 마음에 들고요. 스포츠 모드라고 하더라도 서스펜션이 많이 단단하거나 통통 튀진 않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가 훨씬 더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연비를 고려한다면 커스텀 모드에서 스티어링 휠과 서스펜션을 스포츠로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이렇게 옆에서 보면 그 후륜구동형 SUV답게 노즈가 상당히 길고 캐빈이 뒤로 가면서 이렇게 낮게 날렵하게 떨어지는 그 루프 라인도 상당히 좀 멋지긴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옆구리에 그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 그 옆구리 허리 라인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이 조금 더 마음에 들고요. 앞모습은 많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스타일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실내는 뭐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이 투스포크 스티어링 휠도 저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그거는 선입견일 수 있거든요. 3스포크나 4스포크가 더 고급이다라는 거는 일종의 선입견일 수도 있으니까 예전에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뭐 이렇게 손을 잡기도 사실 뭐 나쁘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운전하라는 건 아니고요. 네, 운전은 이렇게 잡고 해야 되죠. 그래서 뭐 디자인적으로도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쪽은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이 300만 원짜리 나파 가죽 시트 선택하시면 전체적으로 실내 내장은 정말 고급스러워집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사실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거든요. 근데 그 느낌도 이렇게 느낌 확 와닿지는 않아요. S클래스의 그 매직 바디 컨트롤은 타보면 평상시에 늘 다니던 길인데 요철이 조금 이렇게 깎아진 듯한 느낌이 드는 정도로 이게 좀 요철을 커버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은 좀 너무 막 급하게 지금 시승을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는데, 요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시승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좀 다양하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과연 승차감을 얼마나 더 매끄럽게 만들어주는지 그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디오는 뭐 렉시콘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오늘 지금 테스트 해볼 여유가 없었는데, 지난번에 펠리세이드 때도 사실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던 오디오여가지고 렉시콘은 상당히 좋은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때는 워낙 조용하다 보니까 지금 엔진 소리가 좀 크게 들어오긴 하네요. 역시 디젤은 뭐 디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확실히 4기통보다는 좀 나은 수준이다, 그렇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해서 GV80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모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